왜 밥을 줄여도 뱃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왜 채소를 늘려도 혈당은 쉽게 안정되지 않을까요? 왜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하루가 무겁게 시작될까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30년간 미네랄 대사와 노화, 생리학을 연구해 온 김도윤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만 줄이고 운동만 늘리려고 애쓰세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 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세포가 굳어져서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마치 문이 굳게 잠긴 집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배달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답은 세포 속 미네랄 균형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균형을 이뤄야 제대로 작동해요.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포도당도 못 들어가고 노폐물도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네랄 흡수 능력이 떨어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심해지죠. 젊을 때는 몰라도 이제는 의식적으로 미네랄을 보충해줘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 왜 몸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 역시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뭘 해도 뱃살이 안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지 않아서 속상하셨다면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댓글로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68세 박영순 어머님은 늘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만 드셨어요. 그런데도 허리둘레는 점점 늘고 아침마다 몸이 부어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게으른 탓이라고 자책까지 하셨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고생하고 계신 거거든요. 68세 박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은 줄였지만 세포 자체가 영양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마치 입구가 막힌 터널에 아무리 차를 보내봐야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드신 겁니다. 처음엔 별 느낌 없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놀랍게도 집안일을 하고도 숨이 덜 차고 허리띠가 조금씩 헐렁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3주 후였습니다. 평소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타던 분이 2층까지는 걸어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막이 말랑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소금물 속 미네랄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서 포도당과 산소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로 잘 쓰이고 지방으로 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체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정확한 섭취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제 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뱃살과 혈당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소금물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과학적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뱃살과 혈당을 바꾸는 소금물 효능 5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 뱃살을 줄이는 원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만이 아니에요. 세포막이 굳어져서 포도당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세포막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발표됐어요. 세포막이 딱딱하면 마치 녹슨 자물쇠 같아서 아무리 좋은 열쇠를 가져와도 안 열리는 거죠. 반대로 세포막이 말랑하면 포도당이 쉽게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것도 지방보다는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요. 제가 만난 66세 이정자님은 정말 인상적인 사례였어요. 평소에 채소 위주로만 드시고 밥도 반 공기만 드셨는데도 뱃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바지 사이즈를 한 치수 있을 정도였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 공복에 200ml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복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위에 음식이 있으면 흡수가 늦어지거든요. 다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뱃살 줄이려고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혹시 음식만 줄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로 혈당 안정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당분 섭취만 줄이려고 하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소금물 속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서 포도당 흡수를 도와줍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미네랄 보충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지는데 미네랄 균형이 맞으면 인슐린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71세 장성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 공복 혈당이 180 정도로 계속 높았어요. 약도 드시고 식단도 관리하셨지만 쉽게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2달 후부터 공복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110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소금은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정제염보다는 자연 상태의 미네랄이 남아있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약을 드세요. 여러분은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혹시 약에만 의존하고 계시다면 세포 차원의 관리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붓기 완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는 다리가 부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도 세포막과 관련이 있어요. 세포가 딱딱하면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만 고여서 붓기가 생기는 거예요. 국내 노화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세포 내외 수분 분포가 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젊을 때는 세포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피부도 탄력 있고 붓기도 적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 안 수분은 줄어들고 바깥쪽에만 물이 고여서 붓게 되는 거죠. 64세 윤미선님은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외출하기가 창피할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자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할 때는 공복에 천천히 머금고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30초 정도는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그래야 구강 점막을 통한 흡수도 함께 일어나거든요. 다만 임신이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붓기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특히 얼굴이 부어서 거울 보기 싫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만성 염증 완화 효과예요. 60대 이후에는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여기저기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만성 염증 때문이에요. 염증이 지속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소금물 속 미네랄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면역세포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유럽 면역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면역세포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자연염에는 이런 미량, 미네랄들이 적당히 들어 있어서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76세 최규남님은 평소에 비염과 기침이 심해서 고생하셨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소금물을 꾸준히 드신 후로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좋아지고 기력도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효과를 보려면 꾸준함이 중요해요.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해야 세포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는데 이는 노폐물이 배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원인 모를 피로와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염증 관리도 함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변비 개선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장운동이 둔해져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소금물이 장운동과 수분 이동을 촉진해서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줍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논문을 보면 적정량의 염분 보충이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장벽의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려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소금물이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74세 김영자님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변을 보실 정도로 변비가 심하셨어요. 각종 변비약도 써보시고 유산균도 드셔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매일 아침 시원하게 해결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천할 때는 소량씩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장도 리듬이 있거든요. 다만 위산 과다 증상이 있거나 속쓰림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은 변비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 들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오늘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 효과를 보셨으니 이제는 어떤 소금을 선택하고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아침 소금물 습관을 제대로 실천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느냐는 문제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남아 있는 천일염이나 핑크솔트,
용소금 같은 것들이 더 유리해요.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마그네슘, 칼륨, 철분 같은 미량 미네랄들이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비싼 제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 대비 효과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좋은 소금을 가끔 쓰는 것보다는 적당한 소금을 꾸준히 쓰는 것이에요. 편한 제품을 선택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혹시 집에 있는 일반 소금밖에 없으시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완벽한 제품을 찾으려다가 시작을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낫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 타이밍이에요. 반드시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위에 음식이 들어 있으면 흡수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전신 세포에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어요.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다른 음식물과 함께 섞여서 흡수가 늦어지고 위산과 만나면서 자극도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 직후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양치질하기 전에 먼저 마시고 30분 정도 후에 다른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아침 루틴에 어떤 순서로 물을 드시나요? 혹시 커피나 다른 음료를 먼저 드시고 계시다면 순서를 바꿔보세요. 소금물을 가장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적정한 섭취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200ml 물에 소금 한 꼬집 정도가 적당해요. 그라인더로 따지면 한 바퀴 돌린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고 혀끝에서 약간 짭짤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돼요.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이 안전해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소금을 얼마나 넣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많이 넣어서 짜다고 느끼신다면 양을 줄여보세요. 물이 맛있게 느껴질 정도의 농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는 올바른 마시는 방법이에요. 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입에 머금고 천천히 마셔야 해요. 30초 정도는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구강 점막을 통한 흡수도 함께 일어나고 위에 갑작스런 자극도 줄일 수 있어요. 급하게 마시면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흡수도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마치 좋은 와인을 음미하듯이 천천히 맛을 보면서 드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몸이 건강해진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물을 급히 드시나요? 천천히 드시나요? 물을 마실 때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흡수도 더 잘 돼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의 중요성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포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해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세포막의 지질 구성이 바뀌고 미네랄 균형이 맞춰지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해요. 일시적인 체감만 보고 중단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고 2주 정도 지나면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2-3개월 후부터 나타나거든요. 알람을 설정해서 습관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건강 습관을 보통 얼마나 유지하시나요? 중간에 포기하신 경험이 많으시다면 이번에는 달력에 표시하면서 하나의 재미로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물.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에요.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갈증이 날 수 있어요. 이때 물로 충분히 보충해줘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소금물로 미네랄을 보충하고 일반 물로 수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흡수에 유리해요. 특히 소금물을 마신 후 1-2시간 정도는 물을 조금씩 계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혹시 소금물만 마시고 일반 물은 적게 드시고 계시다면 균형을 맞춰서 드세요. 마지막 7번째는 안전관리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하세요.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약을 드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의 경우 나트륨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시간 간격이 중요해요.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담당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소금물 한 잔이 뱃살과 혈당, 붓기와 변비, 그리고 면역력까지 바꾸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30년간 연구해 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 몸의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다 섭취는 문제가 되지만 적정량의 미네랄은 오히려 필수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네랄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보충해줘야 하거든요. 올바른 관리는 적정량의 미네랄을 통해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포도당도 잘 들어가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수분 균형도 맞춰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뱃살도 줄고 혈당도 안정되는 거죠. 만약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점점 더 딱딱해져서 당분은 못 들어가고 지방으로만 쌓여요. 혈당은 높아지고 붓기는 심해지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나빠지게 됩니다. 노화도 빨라지고 각종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68세 박영수님처럼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숨이 덜 차게 되어요. 71세 장성호님처럼 혈당이 안정되고 약에 대한 의존도도 줄일 수 있어요. 64세 윤미선님처럼 아침 붓기가 사라져서 하루가 가벼워져요. 76세 최규남님처럼 면역력이 좋아져서 감기도 덜 걸리게 되고요. 74세 김영자님처럼 변비가 해결되어서 매일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에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개선이거든요. 활력과 에너지가 돌아오고 하루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30초 정도 머금었다가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고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소금물 한 잔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세포는 서서히 젊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쯤 지나면 아침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한 달 후에는 전체적인 컨디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옷이 헐렁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최소 3개월은 해보시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달력에 표시하면서 하나의 재미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 외에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또 다른 아침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작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에너지가 달라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이미 소금물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